KKMD 369화 전술기 420대 제한에 대한 팩트체크. FA50을 블락 20로 개량하면서도 KF21의 도입 숫자를 확보하는 방안은? KKMD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한 분께서 대한민국 전술기 숫자가 420대로 제한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메일에 답해드릴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답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술기 420대 제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건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홈페이지에 민원까지 넣어봤는데요. 일주일 만에 답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공군 보유 가능한 전투기 임무 숫자를 제한하는 법은 없으며 작전적 요구, 국방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전투기 임무 규모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술기 420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안상 이유로 상세한 설명은 불가하다며 저 한 문장 이외의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업계 관계자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관계자도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개요는 알려주었습니다. 전술기 420대 제한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차 FX 사업이 끝난 2000년대 초반의 시대 상황입니다. 1983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진행되었던 주력 전투기 도입 사업인 KFP (Korean Fighter Program)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총 140대의 F-16CD 블락 31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KFP 사업을 통해서도 공군이 대형기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KFP 사업에서 먼저 선정되었던 기종은 F-16보다 더 큰 덩치를 자랑하는 중형기 FA-18CD 호넷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납품할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제작사인 맥도넬 더글라스가 갑자기 50% 가까이 인상된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당시 정용후 공군참모총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하고 끝까지 FA-18 호넷을 고집하다 강제 전역을 당했다는 사실에서도 공군의 대형기 사랑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KFP 사업을 통해 KF-16이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공군이 생각한 방위 충분성 전력, 다시 말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술기 숫자는 KF-16을 기준으로 최소 500대 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형기라고 하기엔 소형기 같은 KF-16만으로 전력을 구성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공군은 120대의 중대형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1993년 1차 FX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1998년 발생한 IMF 사태로 실질적인 사업은 1999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1차 FX 사업의 후보들이 바로 러시아의 수호이-35, 프랑스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보잉의 F-15K였습니다. 대형기를 원하고 있던 우리 공군이 어떤 기종을 택했을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F-15K의 승리로 1차 FX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원래 공군이 목표한 F-15K 보유 대수는 120대였지만 워낙 고가의 기체인데다가 IMF 사태 이후 방위비를 아껴야 한다는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F-15K의 도입은 절반 수준인 60대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방권 최초의 대형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15 시리즈들 중에서도 최신 사양을 자랑했던 F-15K는 이전에 출시된 F-15 A, B, C, D와는 전혀 다른 기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F-15K와 이전 버전의 F-15 상호 교체 운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15%에 불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F-15K 같은 대형기의 전력 지수를 10으로 잡으면 중형기의 전력 지수는 5, 소형기는 1에서 2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호이 체크메이트 관련 외신을 번역하면서 러시아 공군은 수호이-35 같은 쌍발 대형 전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발 소형기인 체크메이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 공군이든 이 부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KF-21의 크기가 처음 설계보다 차츰 커진 것도
쌍발 엔진 전투기로 정해진 것도 모두 공군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했고요. 2002년 4월 중순 전력지수 10의 대형기 F-15K의 도입을 확정지으면서 공군은 KF-16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방위 충분성 전력을 새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98년 IMF 사태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반영해야 했고요. 이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새로이 도입한 대형기 F-15K 같은 첨단 전투기들이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방위 충분성 전력을 새롭게 도출해달라는 용역이었죠. 카이다는 420대에서 430대 사이의 전술기 숫자가 가장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술기 420대 제한은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IMF 사태 직후 2000년대 상황에 따른 결과물로 탄생한 전술기 420대 제한 정책을 과연 20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좌우되지 않으며 동북아 정세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이 중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무서운 기세로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공군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까지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40년 가까이 운용해온 노후기체 KF-5 80대로 메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의 전력화가 늦추어진다면 2032년 이후까지 50년 넘게 KF-5를 운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계획일까요? 지난 368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은 미 공군이 경전투기로의 사용을 고려할 만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FA-50과 KF-5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FA-50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요. FA-50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ELM-2032 레이더는 탐지거리 100km로 기계식 레이더 중에서는 탑 클래스의 성능을 자랑하며 링크16 데이터 링크도 지원합니다. 이에 비해 KF-5의 AN/APQ-159 레이더는 불과 37km에 불과한 탐지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데이터 링크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KF-5는 무게 4.4톤으로 6.5톤인 FA-50보다 훨씬 경량인 전투기인데요. 조종 속도 디지털 디스플레이 하나 없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근접 공중전을 대비하여 AIM-9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다만 FA-50의 경우 향후 적외선을 사용하는 최신형 AIM-9X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KF-5는 KGGB와 비유도 자유낙하폭탄만 탑재가 가능하지만 FA-50의 경우 JDAM과 AGM-65 매버릭, 강력한 대전차 능력을 자랑하는 CBU-105 정밀 유도 확산탄 장착이 가능합니다. FA-50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개발 중이죠. 거기 더해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까지 외부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21을 개발하면서 획득한 자동 지형 추적 및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을 T-50과 FA-50에도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KF-5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일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KF-5는 항전 장비를 추가로 장착할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고 오래된 기체이기 때문에 유사시 조종사를 보호해줄 수단이 극히 취약합니다. 쌍발 엔진 전투기 KF-5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J8521B 엔진을 2개 장착하여 총 1만 파운드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FA-50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하나 사용하는데요. 한참 뒤에 개발된 두 엔진 사이에는 엄청난 성능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FA-50은 12,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고 애프터버너를 작동시키면 17,7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KF-5를 FA-50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운용 유지비라는 측면에서도 FA-50은 500만원대로 KF-21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군의 예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KF-5의 임무 일부분을 이미 FA-50 계열들이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